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오랜만에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일베 및 대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베는 사회 악이라 굳이 안 다루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기엔 이미 일베가 오래전부터 정치적으로 힘을 얻은 상황이고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고 또 거기에 빠지게 되는 여러 경우의 수 등 현실적으로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왔습니다. 아밤주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시면 편한 마음으로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재단, 곽상도 국민의힘 측 고소고발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저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했고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에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재판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예정이고요. 이와 별개로도 앞으로 많은 일들이 생겨나겠지만 굴하지 않고 한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참고로 신천지 관련된 내용으로 고소고발 당한 거고요. 이렇게 3건의 고소고발이 한 건으로 합쳐져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소식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있었죠.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아니다는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한데 그걸 두고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 변호인단은 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데 검찰이 이걸 기소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법 시효 만료를 약 4시간 앞둔 전날 밤에 최강욱 대표를 기습 기소했죠.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저격수가 바로 최강욱 대표 아니겠습니까? 사람 잘못 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막 나가는지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주요 수사 목록에서 조국 정경심 교수님 쏙 뺐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검찰의 어마무시한 그런 만행들이 빠진 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해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검찰 영감에 빠진 것이라는데요. 검찰에서 말도 안 되게 저인망 수사하고 먼지털이하고 그런 흑역사가 불과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정경심 교수님한테 징역 7년을 부형했는데요. 이 윤석열 검찰청장은 영감 발간사에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형사법집행 권한을 국민을 위해 필요한 곳에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는데 무슨 염치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과 본인 가족과 본인 패거리와 나경원 씨와 이런 재벌 기득권을 위해서 지금 행사된다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뭔 자꾸 국민 타령입니까? 물론 당신도 국민은 맞죠?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설프게 공정, 평등, 정의, 인권, 살아있는 권력 이런 거 운운하지 마세요. 반면 추미애 장관은 이번 영감 발간을 계기로 검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와 국민에 기여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고 더 나은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했던 점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티즌들 반응 또한 윤석열 총장 이후 정치검찰이 유일하게 한 게 조국 장관과 일가 죽이기인데 그걸 왜 빼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대검에서는 정진웅 검사를 직무 배제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한동훈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한동훈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쏙 빼고 언론에서는 한동훈 폭행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검찰이 무지막지한 짓 벌일 때 이 검찰 측 입장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한동훈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돼 있어요. 법무부 검찰국이 직무 배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는데 네티즌들 또한 한동훈이 많이 아프냐? 압수 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는 아니고 한동훈이 마치 영웅인 듯 행세하는 게 기가 막히다. 정작 조사에 협조 안 한 게 한동훈 아니냐? 특권의식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오전 추미애 장관이 정진웅 기소 적정성 조사해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진웅 검사의 기소 과정 적정성 여부에 관해서 그 진상을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한 거고요. 실제로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고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라고 결재에서 배제되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돼서 지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진상 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진웅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언론에선 한동훈이 피해자인 것처럼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참으로 대단하죠. 심지어 자꾸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띄운 윤석열 1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애초에 이 갈등 관계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맞고요. 야당은 설 자리 줄어 떨떠름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윤석열 신드롬에 떨떠름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이 저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레이스 완주 절대 못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순실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탄핵까지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박근혜를 결정적으로 친 게 윤석열이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성장할 무대가 좁아지는 것도 부담이고 장제원 씨도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하기도 했고요. 알아서 내부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언론에선 윤석열 부인 김건희까지 커버를 쳐주는 듯하죠. 무리한 수사 논란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적 고려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윤석열 일가 그리고 그 패거리들 그리고 나경원 씨 등 재벌 기득권 세력들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변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 무분별 남발할 때 마치 범죄자, 확정된 범죄자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장모, 아내, 나경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리한 기소, 중앙지검의 무리한 기소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주체가 어디냐? 보도의 주체가 어딘지를 잘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추미애 장관도 보수 진보 언론 안 가리고 윤석열 띄운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자칭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남을 가졌다는 그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 검사 윤리 위배에 해당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민망할 수준으로 윤석열 띄우기에 나선 점도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지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검찰이 스스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수사 기소는 누가 신뢰하겠냐? 이에 대해 국민도 많은 우려를 실제로 하고 있죠. 김종인 위원장도 윤석열 지지율 1위에 국민들의 갈망을 보여준다라면서 이렇게 자기 소신껏 원칙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부에서 윤석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지도 1위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는 하지만 은근히 견제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안철수 씨를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데요. 야당의 큰 적폐라면서 걸핏하면 연합, 통합 얘기하는 거다 라면서 안철수 씨의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안철수 씨가 이런 주장을 했죠.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보수 중도 합리적 진보가 힘을 합쳐야 된다. 또 신당 창당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야권의 혁신 플랫폼 주장하면서 안철수 씨가 또 진부한 얘기를 하니까 김종인 씨가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죠. 중요한 건 윤석열 신드롬에 대해서 안철수 씨도 숟가락을 얹는데 본인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거고 거기에 대한 비전이 뭔지 구체적 고민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는데 아니 이걸 안철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요. 심지어 언론에서는 윤석열 신드롬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윤석열 검찰청장의 폭주를 막는 게 추미애 장관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갈등시키려고 하는 것도 보이죠. 중요한 건 최근 24.7% 관련해서 IM피터님이 이게 황당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유선 전화 비중이 다소 높아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결과가 나온 거고 또 응답률도 낮은 편이기에 극단적 지지층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경향도 있고 국민의힘 무려 62%가 윤석열을 선택한 거고 국민의당 안철수와 비슷하게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점도 의외인 겁니다. 중요한 건 이번 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이름이 없었다는 거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싫어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거품이라는 거죠. 한껏 들떠있을 윤석열 결코 대선 레이스 완주할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언론이든 어디서든 흔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해온 것만 보더라도 너무나 강단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